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얘들은 누구의 선동을 받고 왔을까? 누가 얘네들을 움직였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인 거죠. 저는 왠지 뭐 종교 세력이 의심이 되고요. 당연히 그 종교 세력과 맞닿아 있는 김건희, 김태효 뭐 요런 라인들. 예.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의심되는 인물은 전광훈입니다. 왜냐면 전광훈은 하루 전에 집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게 되면 국민저항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윤석열을 직접 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이 동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시위에 동원된 애들 대부분, 젊은 애들 대부분 전광훈 계열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 HID 전직을 비롯한 전직 요원들이 다수 포진된 것 같다. 얘네들은 사실상의 용역이고 전광훈이 하는 모든 집회에 따라다니는 애들이다라고 하는 폭로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노영민 국회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제보를 했습니다. 노영민? 응? 노영민? 전 국회의원잖아.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니, 노영민 노종면? 아니고 노종면 죄송합니다. 이걸 노종면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HID 요원을 비롯한 용역 내지는 부대들이 전광훈을 통해서 동원된 것 같다라고 하는 폭로를 라디오에 나와서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짓거리들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5만 원 이상의 일당을 자기가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심지어 돈을 받으면 빨리 감춰라. 이런 얘기들도 서스럼 없이 전광훈이 했다는 거죠. 그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전광훈이 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뭐 1,000만 명을 동원하겠다. 모집책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 500억인데. 그래서 행사장에서 아무나 너 500원 있어? 아니야. 심지어 뭐라고 허세를 부렸냐면 내가 마음 같아서는 50만 원을 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100만 원 내려주면 니들한테 50만 원을 주고 싶어.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위가 어디예요? 그래서 늘 얘기가 있었어요. 썰입니다. 김건희가 전광훈한테 도와달라고 200억을 쏴줬는데 200억을 쏴주는 조건은 최소 10만 명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체포가 됐든 뭐가 됐든 큰 시위를 벌려주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왜 안 됐냐? 얘가 중간에 먹고 밑으로 적게 내리니까 모집책 애들이 이 엄동설 안에 사람을 끌어오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거는 이제 자기 교회 사람 보내면 되는데 전광훈 교회에 등록돼 있는 열혈 신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아봐야 10,000명도 안 된단 말이야. 나머지 9만 명은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지방에 내려줄 돈을 제때 안 주니까 안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지방에 올라온 애들의 특징이 6시 딱 끝나면 바로 버스 타고 내려가요. 교통편이 버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광훈이 결과적으로 건희가 원한 만큼을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건희는 돈 떼먹은 게 된 거잖아. 쉽게 말하면. 돈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 원래 체포조 들어올 때 문 앞에서 몸빵해갖고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 졸라게 전화를 해갖고 갈궜다는 거야. 오, 김건희가 전광훈이한테? 아니, 돈만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뭐 깔 거,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래서 전광훈이 부랴부랴 어떻게든 이번에 그 법원 시위에는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에 자기 인맥까지 끌어모아고 사람들 다 끌어갖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승부를 여기서 보고 끝내려고 그런 거야. 왜? 구속되고 나면 할 게 없잖아. 이게 마지막이니까 피날레를 여기서 장식해 주려고 여러 군데다가 막 돌려가지고 한 3만 명 정도를 당일날 동원했는데 그 안에서 이왕 동원한 거니까 몇몇 놈들 앞서가갖고 법원을 털어보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두 지휘를 했던 놈부터 서버실 들어가갖고 서버를 파괴한 놈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잡아놓고 보면 분명히 그쪽하고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엮여져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네. 뭐 찬성이든 뭐든 돈 준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에서 한치는 집회 알바 해가지고 요 집회 시위하는 알바를 온라인에서 엄청 많이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당근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심지어 무슨 그 애인 대행 사이트 이런 데까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시급 11,000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50대, 60대 이상은 7만 원, 8만 원, 5만 원 요 수준에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11만 원이겠지. 아니, 11,000원이 아니고. 11만 원.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많이 쳐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적게 쳐주는데 문제는 이제 어른들이 알바가 녹아난 거지. 아이고, 여기저기서 막 불러주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아갖고 쇠가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47,500원이라고 돼 있네. 집회 시위, 집회 인력 대행 해가지고 47,500원. 아니 5만 원 받아서 47,500원이니까. 2,500원 깐 거죠. 수수료. 아무튼 이런 짓거리들을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피날레를 장식해주기 위해서 정광훈이가 일부 자기 직속 신도나 용역들을 동원해갖고 이걸 부추긴 게 아니냐.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 모여 있는 데서 예를 들어 정광훈이 한 100명이나 50명을 동원해갖고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단체 심리가 있으니까 우하고 따라 들어가갖고 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기획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 이거 제일 맞는 얘기라는 거죠. 5만 원 받고 범죄자 되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이걸 그걸 아니지. 얘들은 아. 잡혀가서 그거 윤석열 팬카페 공지사항 못 봤어요? 지금 문의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윤사모에서는 뭐 어떤 지원도 안 한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연결해서. 얘네들이 이런 지원을 하면서 말하자면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방조 내지는 방탄에 대한 약속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윤상현인 거예요. 윤상현이 왜냐하면은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훈방 조치해준다고. 왜냐면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기 하루 전에도 한 17명 정도가 법원 담을 넘다가 끌려갔어요. 잡혀갔습니다. 근데 얘네가 윤상현이 그 자리에 나타나갖고 직접 이 확성기를 들고 얘기한 동영상이 찍혔어요. 그래요. 자기가 서장이랑 통화했다. 이거 우리 애국 청년들 곧 훈방될 거다. 그러면서 마치 니네들도 혹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처리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일종의 뉘앙스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상현의 말을 믿고 또 이제 거기에 그런 것도 SNS에 그런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잡혀왔는데 윤상현 의원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줬다. 직접적으로 해결해 준다고까지 얘기를 해줬다라고 자기가 윤상현한테 받았다고 하는 SNS를 공개한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윤상현은 이 짓을 해놓고요. 그날 오후에 그냥 트럼프 만난다고 튀었어요. 미국 갔어. 트럼프 그러니까. 만난다가 아니고 트럼프 이게 취임식에 간다고. 자기는 주장을 했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나경원이랑 같이 지금 한국에서 선동으로 우리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갔어요. 당연히 못 만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고 가버리니까 윤상현네 사무실 뿌렸던 윤상현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도와줘, 나 잡혀왔어. 현재 잡혀온 놈이 90명이에요. 90명 중에 극렬가단자 10명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 66명에 대해서 이미 영장 발부가 시작됐고 66명. 예, 그러면 76명에 대한 영장 발부가 시작이 됐고 90명 중에 남아있는 애들 14명은 훈방이 될지 아니면 차후에 구속이 될지 알 수 없지만 90명을 잡아다가 76명을 이미 구속을 하기 위한 서류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교안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또 자기가 무료 훈련 해줄 테니까 모금하고 있던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분들을 도우려면 변호사비를 보태야 된다는 거야. 자기 개인 나는 무료로 하는데 젊은 변호사들 나한테 얘기해 와라.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 변호사들한테 실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좀 보태달라 이러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네가 다 무료 변호를 하든지. 그러니까. 누구는 무료고 누구는 실비냐고. 그리고 실비가 얼마야 도대체? 계절 생선도 아니고. 여기에 석동현 같은 그건 경우는 시가. 시가. 그건 시가네. 요즘 시가 센데 석동현 같은 경우에는 백골단을 연단에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말들이 내가 봤을 땐 다 선동하는 말이라고요. 부추기는 말이라고요. 교사뱀이야. 또 정진석도 지금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국민저항권을 여러분이 발동해 주시라 그랬어요. 근데 국민저항권이 뭐냐면 있기는 있어요, 헌법에. 나라의 사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면 국민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책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처럼 경찰과 법원과 군대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옛날 5.18 민주화 항될 때나 밀란 같은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국민들이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고 지금은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 국민들한테 저항을 해야 된다. 사실상 내란을 해야 된다라고 정진석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나는 정진석이 아직도 대통령실 실장 자리에 앉아 있는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계속 제가 저런 자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저런 내란을 선동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끔 내버려주는 거 저는 저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비대위원장 권영세는 민노총이 했으면 전부 다 훈방했을 거다. 이런 개소리를 날렸어요. 그건 권영세가 한 말이고 네. 권성동은 경찰이 과잉 대응한다. 자, 나는 대응하지 마라. 민주노총에서 권영세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1시에는 그 정광훈에 대한 국수본의 고발 조치가 촛불행동과 안진걸 그 이사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내일은 나머지 정치인들, 나경원을 비롯해서 그 권성동, 윤상현, 권영세, 김재현 등 이번 폭동 사태를 사실상 뒤에서 부추겼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일 똑같이 고소 고발 조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수본은 반드시 현역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조사해갖고 거기에 대한 연관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난 걱정이 뭐냐면 아니 검찰이 다 돌아선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 김건희 라인이 살아남아가지고 김성훈이 결국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김성훈이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저기까지 둘 다 풀어줬어요. 이광우까지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경찰 안에는 이건 검찰이 풀어준 게 아니라 경찰 안에도 김건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는 거야. 검찰이야. 이거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아니 김성훈이 괜찮아 이러니까 경찰이 그럼 이광우도 그럼 해봤자 안 되겠네라고 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니까. 검찰 쪽에 게다가 오늘은 김신 가족부장이 또 출두를 했는데 얘도 위에 두 대가리 풀려나는 거 보고는 신나 나가봤자 나도 그냥 풀려날 수 있겠는데 이러고 나왔다니까. 근데 다를 거예요 분위기가. 왜냐면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새끼들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겠네라는 게 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는 건 그건 지들이 알아서 쓰는 거고요. 언제든 다시 구인해가지고 다시 구속을 시키려고 준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김성훈이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다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윤석열 체포에
저항했던 경호관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새끼가 분명히 100% 보복할 거라고요. 이광우랑 지랄 발광할 거라고요. 보복을 한다는 게 무슨 뭐 옛날처럼 군대에서 빠따로 뭐 이거 줄빠따를 칠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에 윤석열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그런 무도한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경호처에서 얘를 체포해가지고 다시 경찰에 넘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치인들과 사이비 목사와 그리고 일부 광신도들과 이직들이 동원된 이직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우리나라의 법원 침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치적으로도 언론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던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